4처럼 그 G7 주요 7개 대학 수시 지원 전략 설명입니다. 그 주요 7개 대학 여기 보면 G7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영국 이렇게입니다. 그 한국 대학의 G7은 그 서영고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서영고 들어가고 서강대, 성균관대, 그다음 한양대, 최근에는 이제 이화여대 대신에 중앙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딜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는 이화여대까지 해서 7개 대학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내용은 마찬가지로 저희 그 KNS 입시 잉글리시 카페에 또 정확하게 다시 압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KNS 입시 잉글리시라는 카페고요. 여기 가시면 성재윤 수장의 입시 알고리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 뷰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계정에서도 고입대입 KNS에 가시면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먼저 수시 앞두고 있으니까요. 수시 지원 전략이니까 오늘은 제가 그 수시 배치표를 몇 개 잘 만든 배치표를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표라는 게 수시 배치표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 기준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주요 대학 서울대 여기 보면 안정권 내신 인문계입니다. 인문계부터 보면 안정권 내신은 1.3대다. 가능권 1.7. 대학 발표 최저가 3.2. 네, 이거는 이제 그 일반고가 아니겠죠. 특목자사고니까 그렇게 나오고 평균은 이렇게 냈다. 나름 이제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정권, 그다음에 가능, 대학 발표한 최저까지 이렇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화루,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학업 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화루고 고려대학교는 학우죠. 네. 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계열 모집 줄여서 계모입니다. 계모. 여기서 계모, 친모 이런 게 아니고 계열 모집을 말하죠. 계열 모집. 그다음에 학과 모집은 대학 발표한 최저는 이 정도 되고 평균은 이 정도 된다. 그래서 보면 이게 통계가 가져오는 오류인데 잘 보시면 그 고려대학교 평균보다 네, 아래쪽에 외대나 홍익대 평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3.2인데 홍익대가 더 높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가 쓰는 대학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특목고가 쓰는 대학은 이렇게 내신이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대학별 추정, 올해 이제 수시 배치표입니다. 안정권, 가능, 그다음에 대학 발표한 최저. 서울대 자연계는 4.1도 최저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일반고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친절하게 스카이 중심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 학종 특기자 연세대 UIC나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도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과거 기준으로 보면 특기자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고등학교별로 1그룹에 있는 서울대를 수시에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들이요. 그런 학교들은 내신이 한 4중후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20명 이상 가는 학교들, 외고로 치면은 대일, 명덕, 한영 정도가 되겠죠? 그런 학교들도 이 정도. 그 밑에 10명 이상 가는 일부 자사고나 강남의 유수학교들은 3후까지, 3까지, 2까지, 1까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정리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올해 전망은 아무래도 이제 블라인드 전형도 정말 제대로 엄격하게 하고 또
학생부의 글자가 약해지니까 이제 숫자가 남는 해잖아요. 올해부터는 숫자의 의미가 더 강해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내신이 더 좋아져야 된다.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거죠. 학생부에 따라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교과 성적만으로 수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고3 되면 뭘 합니까? 1년 내내 3월부터 계속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만큼 수시의 기준은 이 학생부 내신 등급이 몇이냐 이것만 갖고 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시 뒤에 정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그거에 따라서 앞서 보셨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학교들도 이 내신 성적으로 이 대학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최종으로 결정하는 거는 이 친구 현재 기준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정시로도 그 대학을 갈 라인이 된다면 이 내신보다 낮은 성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 지원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3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상담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달라진 수능입니다. 올해부터는 국어도 선택이고 수학도 이제 선택 과목형으로 바뀌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고려해서 우선은 넉넉하게 8개에서 한 10개 대학 정도의 대학을 뽑습니다. 네. 넉넉하게 딱 6개 지원한다고 수시 6회 지원한다고 해서 6개 대학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넉넉하게 뽑아 놓고요. 이제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평상시보다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이냐 졸업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수능 가서 어떻게 볼지를 알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는 못 봤을 때, 잘 봤을 때, 교통으로 나왔을 때 감안한 대학을 좀 넉넉하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그룹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시는 정시 앞에 있기 때문에 상향할 곳 한 2-3곳. 네. 그러니까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 수시에는 써봐야 됩니다. 정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시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을 보고 나서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씁니다. 그러니 이미 그 성적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고 다 자기 성적표를 보고 쓰는 게 정시인데 수시는 아직은 시험을 보기 전에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도 반드시 써봐야 된다. 어느 곳을 고르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대학도 한 2-3곳. 네. 붙으면 반드시 등록할 대학. 그리고 위에 모두 떨어질 경우에 꼭 등록할 대학. 보통 그래서 이거를 학생이나 부모님의 희망,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쓰니까요.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6평 성적은 이제 곧 나옵니다. 6월 말이면 나오고 9평도 보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수시를 쓰죠. 그 사이에 서류 준비도 할 거고 자소서나 면접 준비도 합니다. 그다음에 논술도 일정이 중요하죠. 논술 일정이 수능 뒤냐.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6곳을 고른다. 이렇게 수시 원서는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화면으로 조금 좀 잘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배치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서울대를 비롯한 문과입니다. 문과의 배치표입니다. 네. 보시면 서울대가 정점에 있죠. 여기 100분위 평균으로 98부터 96 사이에 주로 있고요. 연세대학교 여기 보이시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서영고가 자리하고 있고 서강, 성균 이렇게 바로 턱밑을 촘촘하게 문과들은 성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화여대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이화여대는 성적 분포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맨 위가 요 동그라미에 있는 요 성적대는 어딜까요? 네, 혹시 아시는
맞춰보실까요? 제가 퀴즈를 낼까요? 네. 이화여대의 문과 중에, 네, 문과로 선발하는 겁니다. 꼭 문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선발하는데 점수가 서울대 경영보다 더 높은 학과. 뭘까요? 네. 혹시 아시면 채팅창에, 네, 나라님이 맞추셨습니다. 이화여대는 정시에서 6명 정도를 문과에서도 의대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신과 함께 이 정시 수준의 대학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과는 좀 다릅니다. 이과는 문과에 비해서 되게 길어요. 뾰족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와 일반학과의 점수 차이는 꽤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서울대 안에서도 서울대 의대야 뭐 전국 최고이죠. 거의 100분위가 99에 가깝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농대나 뭐 대표적으로 산림자원학과나 뭐 식품동물생명 이런 쪽은 점수가 좀 낮으니까 맨 위의 학과인 의대와 일반 학과, 뭐 자연과학대나 비인기 학과, 뭐 원자핵공학 뭐 이런 쪽은 점수가 높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벌어진다. 마찬가지로 고대도 이렇게 위아래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거죠. 첨단화라고 할 수 있죠. 서강대는 의대가 없으니까 이 정도 범위인데 성균관대는 의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점수 분포가 넓습니다. 네, 의대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다 길게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나온다. 한양대도 의대가 있고 중앙대도 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수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정시와 수시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집을 거래할 때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이 한 12월에 한 1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8월이나 9월에는 그거보다 더 높게 부르는 사람하고 흥정을 하지, 그거보다 더 낮게 부르는 사람하고 우리가 흥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시의 기준은 여기서 정시다. 뒤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을 판단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그래서 양쪽을 둘 다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수능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올해 이제 수능 응시자 6월 기준으로 따져봤습니다. 학생 수가 올해는 줄까요? 늘까요? 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변화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19학년도에서 20학년도 될 때 5만이 줄었고요. 이게 수능 응시, 요거 보시면 59만에서 54만으로 줄었고 다시 5만이 줄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도 수능 응시자는 42만이었고 올해도 아마 41만에서 42만 정도로 수능 응시자 숫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달라지는 거는 이렇게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성적표도 한 칸이 늘었죠. 여기 지금 3칸인데 작년까지는 2021학년도 그 성적표는 3칸이었는데 올해는 4칸입니다. 네, 칸이 하나가 더 늘었고요. 또 문이과가 같은 문항을 이제 공통 문항을 이렇게 풀게 되고 채점도 같이 하니까 이제 문제는 문과생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이과생보다 좀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수능 최저를 내려준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수능 최저가 원래 2등급 3개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올해 3등급 3개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학교는 수능 최저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이제 수시 전형의 선발 비율입니다. 많이 감소를 했죠. 지금 수시 비율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60% 이하고 서울대만이 이렇습니다. 서울대도 내년에는 이제 많이 줄죠. 그래서 수시 비율은 현격한 감소세라 한 10%씩은 다 감소를 했구나. 연세대도 뭐 64%에서 56%, 거의 10%가 줄은 거고요.
고려대학교는 많이 줄었죠. 80 뽑다가 63이니까 많이 줄어서 그 인원이 다 정시로 넘어간 겁니다. 제가 인원까지 한 대학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도 뭐 마찬가지고 성균관대학교 거의 대부분 서울대를 제외하면 이제 6대 4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수시에서 못 뽑는 인원을 정시로 넘기니까 실제로는 40%가 넘는 거죠. 정시 비율이. 주요 대학은 그렇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블라인드해서 결과가 어땠느냐, 꽤 많은 고등학교 특목고들을 뭐 소위 말해서 센 고등학교들의 실적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입학처나 입학사정관들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학생이 맞는지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학교와 학생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가 진정한 블라인드 전형의 원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간 이제 특목고들을, 자사고들은 좀 보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이런 게 있죠. 학생부가 간소화된 첫 해죠. 그리고 자소서가 일부 대학이 폐지된 또 첫 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글자가 줄어든 거예요. 학생부의 글자가 줄어들고 자소서도 글자인데 숫자가 아니라 글자잖아요. 이 부분이 폐지된 학교들이 올해 꽤 있으니까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외대 뭐 이런 대학교가 폐지를 했으니까 올해는 더더욱 숫자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소위 말해서 전사고 센 학교나 외고 센 고등학교들의 내신이 서영고의 한 4, 뭐 중후까지 가능했다면 올해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소서 폐지대학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려대학교 그리고 한양대는 폐지가 아니라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고 서강대, 한국외대 없고요.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 밖에 대학들 중에서도 자소서 없는 대학, 국립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능에서 달라지는 변화 이거죠. 영어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받은 90점 이상 학생이 무려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원에서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영어를 어렵게 내서 3월에는 3% 정도밖에 1등급 비율이 안 나왔죠. 6월은 한 6%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EBS도 이제 간접 연계를 하니까 체감 난이도는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한 수시 전형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의 신경을 많이 쓰면 확실히 최저 달성하는 데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7개 대학의 수능 영어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의 격차 조사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서울대도 1, 2등급의 차이는 적지만 3등급의 차이를 더 늘렸죠.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원래부터도 컸습니다. 컸고 고려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영어 반영이 작은 학교는 어딜까요? 서강대입니다. 서강대가 1, 2, 3등급 점수 차이가 1점씩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가 이제 라이벌 대학인데 만약에 수능에서 어떤 학생이 다른 건 잘 봤는데 영어를 좀 못 봤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서강대 지원하는 게 유리한 학교죠.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한양대는 문과와 이과가 점수 차이가 다릅니다. 문과가 영어 격차가 더 크죠. 여긴 4점이죠. 100에서 96점이니까 4점을 깎고 자연계는 2점밖에 안 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그만큼 영어보다는 수학하고 과학을 중요시 보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연세대 고려대학교에서 외고나 국제고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그 고교 알림이가 아니라 그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출신고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연대하고 고대만 보여드리는데 뒤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외고하고 국제고 비율이 어떤지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요거를 보면 어떨까요? 과거에 이제 외고와 국제고를 더 사랑했던 학교는 연대가 아니라 고대였다는 게 드러나죠. 지금 2020년도에 630명이 외고 국제고 학생이었고
작년입니다. 이번 21학년도가 515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줄기는 줄겠죠. 왜 그러냐면 고려대가 특기자를 폐지했으니까, 인문계열의 특기자를 폐지했으니까 이 숫자는 이제 400대로 내려앉아서 연세대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UIC라는 국제대학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인원을 특기자 선정도 하고 있고, 그 송도 캠퍼스의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인원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는 UD의 경우, UIC의 UD의 경우에는 한 7, 80%가 외국 국제고 학생이고요. 하스일 때가 한 70% 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그동안 들어간 학생하고 거기 학교에 제가 알아본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서 서성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시를 어떻게 쓰는지, 왜 수시의 기준이 정시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 G7입니다. G7의 변화, 그 다음에 비교를 제가 지금부터 서울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는 전형이 매우 단순하죠. 수시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먼저 우선 인원을 보겠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지균이 이제 저게 종합이냐 교과냐 이 얘기가 많은데, 뭐 무늬만 학종이고 사실상 교과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학교당 2명밖에 쓸 수 없잖아요. 학교당 2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학교는 문과 1등, 이과 1등이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문과만 둘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과 1등들은 서울대를 안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의대를 쓰기 때문에 문과가 둘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전교 1등, 2등 뭐 이런 애들을 주니까 이건 교과가 일단 좋지 않으면, 뭐 교과는 10등인데 비교과가 좋으니까 직윤을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거의 100명은 아니죠. 100명이 가깝게 줄었습니다. 면접이 일반 전형보다는 훨씬 좀 가볍죠. 네, 가벼운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 전형도 역시 인원을 보시면 거의 100명이 줄었죠. 1686명이 1592명이면 직윤에서 100명 줄이고 일반 전형에서 100명 줄여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200명을 줄여서 정시에 200명을 늘린 거다. 이렇게 963명, 750명대가 963명이 됐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전체로 봐야 될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학과별 인원의 증감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는 작년보다 또 늘은 학과도 있고 줄은 학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얘기입니다. 약대가 63명을 이제 서울대 약대도 뽑죠. 근데 수시에 직윤으로 12, 일반으로 32, 정시로 19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서울대 얘기를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요겁니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네. 수능 최저가 서울대가 원래 그 2등급 3개였잖아요. 2등급 3개였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학업에 대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개 3등급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직윤에 지방학생들이 붙고도 수능 최저가 안 돼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매년 100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1등들인데도 수능 최저가 높지도 않았잖아요. 2개, 3개 2등급이라는 그렇게 높은 가혹한 수준의 수능 최저가 아닌데도 그걸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거의 합격이 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3등급은 이건 사실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못 맞추는 거는 이건 인서울 등급 아닙니까? 인서울 겨우 하는 수능 최저인데 이거 못 맞추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서울대 변형 알아봤고요. 이제 고민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서울대를 쓰시는 경우에 있어서 제일 큰 고민은 과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학과를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고 걱정이고 뭐 학교 안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이게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면접
영역입니다. 어떤 영역을 제시문으로 내서 문제를 풀게 하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 뭐냐면 그러니까 가령 경영대학이나 경제학부나 농경제사회학부나 소비자학은 학과명은 다르지만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학부를 선발하는 이 학생들의 내는 출제되는 제시문이 사회과학이나 혹은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영역에 학생이 장점이 있고 비교과도 스토리도 있다면 이런 과를 지원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학생부에서 어떤 과를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가 사실은 이 면접 제시문을 어떻게 출제하느냐는 서울대의 의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학생이 자신 있을수록 이쪽 경영이 경제보다 세고 농경제, 사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자신 있는 학생이 경영을 쓰는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내신도 좋고 교과도 좋고 비교과도 더 자신 있다. 그럼 경영대학을 쓰고 그 다음 경제 좀 약하다 내가 그러면 뭐 내신이 나쁜다든지 비교과 스토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농경제를 쓰거나 더 내리면 소비자를 쓴다. 이렇게 패턴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나는 인문학하고 사회과학 쪽에 스토리가 많다. 그러면 여기 있는 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를 제외한 아동가족, 뭐 사범, 뭐 이런 쪽을 생각하면 되겠죠. 인문대 안에서도 뭐 좀 약한 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뭐 종교학과나 대표적으로 뭐 언어학과나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비인기 학과들, 뭐 고려대학교의 한문학과 뭐 이런 쪽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연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학과들, 수리과학부를 쓰고 통계학, 공대, 산림, 수학교육, 조경, 바이오시스템, 올해 이제 약대까지는 면접 제시문이 수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의 학교 생활에 혹은 이제 학교 내신에 수학이 좋다는지 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면 되는 학과들이다. 학과 선택을 기준을 저는 이제 면접 제시문에서 찾으시면 된다. 물리는 당연히 이제 물리천문학부나 물리교육과 학생이라면 물리 쪽에 스토리가 좀 특별한 강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겠죠. 화학은 당연히 화학과나 화학교육과일 거고 생명과학 쪽에 스토리가 많다면 생명과학부 혹은 식물생산과학과, 생물교육과 등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학과 선택이나 우리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따지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 대학에서 제시문으로 내는 면접 문항에 답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일단 전형이 좀 많습니다. 근데 패턴은 뭐 비슷합니다. 저 추천형이 이름만 뭐 과거의 면접형이었다 추천형으로 바뀌지 교과 전형입니다. 1단계를 그냥 교과 100으로만 합니다. 과거에는 서류가 있었죠. 서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학생부의 비교과도 보고 근데 올해는 그냥 달랑 교과만 보고 2단계 면접이 있으니까 비교과도 없고 자소서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거의 교과 전형이라고 보면 되고 작년 대비 인원 변화는 없습니다. 500명대. 다만 학교당 추천 비율이 이제 3%였는데 5%로 이렇게 늘렸죠. 하지만 사실 뭐 이 인원 자체가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직윤도 과거에는 700명대, 올해도 600명대를 뽑는데 연대 추천형은 500명대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직윤보다 더 가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또 올해부터 달라진 게 요겁니다. 과거에는 요 추천형도 쓰고 활동우수형도 쓰고 뭐 특기자 전형을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활동우수자 전형과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 이걸 못 쓰고 이걸 쓰면 또 이걸 못 쓰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직윤하고 일반 전형 같이 못 쓰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우수형은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200명이 줄었어요. 768명에서 540명으로 줄었으니까 200명이 감소를 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가 없었던 학교인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이 활동 우수형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학과별로 두합 4, 5나 영어 3등급으로 뭐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학종이면서 국제형이 있죠. 이것도 인원 변화는 뭐 소폭 줄었는데 이게 정시로 넘어갔으니까 국제형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 국제형은 그 인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UIC 대학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대학교 국제학과랑은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인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변화가 두 개년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학종에서도 그렇고 특기자에서도 변화가 거의 없구나. 근데 이제 학종 국제형의 수능 최저는 영어가 반드시 1이어야겠죠. 1이고 두 개 합이 5니까 이런 최저가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세대학교는 논술도 봅니다. 논술도 보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형을 다 하는 대학이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국제 인재 전형, 논술 전형까지. 그러니까 서울대는 달랑 수시 2개인데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전형이 4가지를 다 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논술은 또 조금 줄였는데 이것도 문과하고 이과가 다릅니다. 인원이 적은 건 주로 문과입니다. 네. 이과는 논술로 꽤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과는 이제 수학 능력을,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과들은 수학으로 뽑는 논술을 선호하는데 문과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3명, 4명 뽑는 학과들이 즐비합니다. 즐비합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봤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그러면 전형이 많은데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전형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학생은 우리 애가 일반고든 특목고든 자사고든 그럴 거고 내신이 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걸 제가 연세대학교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고냐 특목고냐 자사고냐 어느 전형에 지원하냐 여기 제가 전형 4가지를 다 써놨죠. 교과 전형이 이제 올해는 추천형, 종합 전형은 이제 활동 우수형, 특기자 전형 UIC, UD 있고요. 논술 전형 이렇게 UD가 있죠. UD가 있으니까 논술 전형 이렇게 있으면 보통 내신 스펙트럼이 이 아래입니다. 이 아래에 나온 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인 추천형은 거의 서울대 직윤이나 마찬가지 내지는 더 높아야 붙는 학교니까 내신이 당연히 1에서 2 안쪽 1.5 넘어도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활동 우수형 이제 종합경영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죠. 특목고냐 자사고냐 일반고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좀 높고 특기자 전형은 원체부터 외고생들이 많이 쓰니까 보통 4대도 씁니다. 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학생부가 안 들어갑니다. 논술 100이니까 사실은 학생부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나 그래도 내신이 9등급, 8등급 되는 친구들이 연세대 논술을 쓰지는 않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 애가 어떤 학교냐, 그 다음에 어떤 내신이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을 쓰고 특기자를 쓸 건지, 종합 전형을 쓰고 특기자를 쓸 건지 이걸 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부터 연세대학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학교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전형 간에 중복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확인이 요망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또 조사해 드렸습니다. 자, 주요 대학들, 이거는 이제 7개 대학만이 아니라 제가 11개 대학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중복지원 안 되고요. 연세대학교도 추천형과 활동형 안 되고요. 고려대가 올해 다 됩니다. 학교 추천형도 쓸 수 있고 학업 우수형도 쓸 수 있고 계열 적합형까지 3개를 다 3회 지원이 됩니다. 3회 지원이.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 또 달라진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게 사실 작년에는 연대가 됐었어요. 연대가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을 중복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안 되고 작년엔 고대가 안 되는데 올해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입시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서강대는 학교장 추천이 새로 생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모가 친모 그 계모 그게 아닙니다. 계열 모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과 모집 다 중복 지원이 됩니다. 성황대학교도 두 전형, 교과 전형인 고교장입니다. 고교장 추천과 학종 일반 다 중복 지원되고, 한양대학교는 지역균형이라고 하면 서울대랑 헷갈릴까봐 이름을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썼어요. 네. 지균발이네요. 지균발. 하고 학종 일반하고 중복이 되고, 고려대학교는 고교 추천이니까 줄이면 고추, 미래 이제 줄이면 미인입니다. 이렇게 이화여대는 또 중복 지원이 되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하고 중복 지원이 됩니다. 네, 다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또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올해 이제 자소서를 폐지한 혁혁한 변화를 추구한 학교죠.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인원이 거의 300명이 줄었어요. 300명. 1100명을 뽑다가 800명대로 줄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인원 줄은 것보다 과별로 인원이 더 많이 줄은 학과가 있고 덜 줄은 학과가 있으니까 과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면접이 없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면접이 수능 뒤였습니다. 예, 수능 뒤였는데 수능 후 면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시험을 정말 잘 봐서 고려대 학추를 안 가고 고려대보다 더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를 뭐 갈 수 있다. 그러면 면접을 안 갈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붙는 거예요. 여기 쓰게 되면. 그러니까 막판까지 최상위권이라면 조금 이제 신중하게 9월 모평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써야겠지만 사실은 뭐 고려대를 안 가도 될 정도의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중복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우 수용도 300명이 줄었죠. 네, 1200명에서 890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여기서 300명, 여기서 300명 이렇게 줄었으니까. 다만 1단계 서류 배수만 5배수에서 6배수로 늘렸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계열적 합평도 530명에서 458명이니까 거의 100명이 줄은 거죠. 네, 100명이 줄었으니 300명, 300명, 100명, 그러니까 700명이 줄었고 정시 모집에서 그만큼 늘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700명대 뽑던 고려대학교가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이 1434명이니까 700명이 늘었죠. 네, 700명이 늘었습니다. 뭐 정시 얘기는 그냥 인원 정도만 체크하고 군 바뀌고 이런 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가 올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예요. 이제 서울대, 서강대, 뭐 이런 대학교들이 중앙대 이런 대학교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내려줬잖아요. 올해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내려줬고 또 문과가 불리한 부분도 뭐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처음 발표 그대로 문과가 오히려 이과에 비해서 요거 두 개만 보시죠. 요거 두 개를 보시면 예. 두 개를 보시면 네. 오히려 문과는 3합 5고요. 이과는 3합 6이란 말이죠. 근데 올해는 이 학초만이 아니라 이 학업 우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업 우수형도 문과는 4합 7이고요. 이과는 물론 이제 자연계열에서 반도체 공학 같은 학과랑 의과대학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더 높죠. 훨씬 더 높은데 요거 그냥 보통의 인문계열과 보통의 자연계열 학과는 이렇게 등급 차이가 오히려 이과가 더 낮고 문과가 높은데 올해는 어떠냐 이거죠. 올해는 문과가 최저학력 기준 달성하기가 더 어려운데 서울대만 해도 그냥 문이과 가리지 않고 3등급 3개고 서강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과가 최저학력 기준 따기 어려운데 오히려 더 높으니 문과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작년 입결보다 반드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 입결에 연연하지 말고 지원할 것 적어도 한 0.5에서 한 등급 정도 낮아도 뭐 문과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말도 이제 수시 지원할 때 명심하셔야 되는 건데,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합격 내신은 내어 떨어집니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걸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면 내신도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맞춘 애들이 적어지니까 경쟁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내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도 뭐 4합 5 이런 학교가 있고 3합 4 이런 학교가 있는데 둘 중에 더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곳이 내신이 더 낮습니다. 대학이 더 높아도 대학이 더 힘든 대학이고 더 센 대학이어도 최저가 높은 내신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학추의 인문계열이나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의 인문계열은 이 최저가 올해 되게 높으니 과하게 높으니 이거는 뜻밖의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서강대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이제 뭐 저희 때는 뭐 서성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학생들 선호도는 뭐 성대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문과는 또 서강대, 뭐 이과는 성대, 그래서 뭐 문서, 이성 이런 말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서강대에 없던 그 고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 생겼습니다. 이 비교 172명이라 뭐 많진 않으나 학교가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요. 이 서강대는 보통 2,000명이 안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교과는 다 만점 처리를 하니까 올해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죠. 그냥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뭐 문과적 소양이 있고 뭐 어문에 강하면 어문 계열로 쓰고 뭐 경영 경제 수학을 잘하면 상경 계열 쓰고 없습니다. 그냥 교과만 보는 겁니다. 교과 숫자만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최저학력 기준이 서울대하고 동일합니다. 세개 영역 3등급이고 탐구는 하나만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 하나가 뭐 2등급이 있고 하나가 뭐 5등급이 나와도 2등급을 쓰면 세개 영역 3등급으로 충족을 할 수 있겠죠. 네, 서울대하고 동일합니다. 이 최저학력 기준은. 네. 그리고 요 일반 전형이 작년에는 서강대 1차, 서강대 2차에서 두 가지 전형이라서 원서를 어떤 애들은 이제 서강대 꼭 가야 되는 친구들은 2장을 썼죠. 수시 원서를 서강대에 2장을 썼는데 올해는 그게 하나로 통합이 돼서 오히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강대를 그렇게 가고 싶진 않은데 쓰긴 써야겠고 그런 경우 이제 한 장만 써도 해결이 되고 어차피 이 고교장 추천은 특목 자사고나 내신이 어려운 강남권에서는 거의 안 쓰겠죠. 그러니까 해당이 없고 일반 전형을 쓰는 때 있어서 한 장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서강대에 수시 원서 한 장만 할애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고려대처럼 자소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요거랑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고교장 추천에서는 세개 영역 3등급으로 수능 최저를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논술 전형은 안 내려줬습니다. 그대로 세개 합이 6입니다. 비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논술에서는 세개 합 6을 맞춰야 되고 실제 그래서 서강대 경쟁률이 다 50대 1이 넘잖아요. 뭐 70대 1, 80대 1 이렇게 되지만 요거를 충족하는 애들은 반이 안 됩니다. 반이 안 되고 3분의 1이 충족을 합니다. 3분의 1. 그래서 70대 1이면 한 20몇 대 1 경쟁률 이렇게 줄어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도 이 수시에서 줄인 인원만큼 정시가 늘어났다. 이렇게 100명 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는 약간 이제 작은 학교라는 특징도 있고 좀 고교 선호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강대의 권역에 있는 일산 지역 아니면 뭐 그 부근의 마포나 인천, 김포 등의 특목고들 있죠. 이런 학교들의 실적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블라인드하면 소용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여기 계신 이제 사정관들은 이제 학생부를 보면 좀 낯익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이 올해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서강대가 아까 이제 수능 영어의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요. 수학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수학 가중치가 작년에는 1이 아니라 1.4였고요.
올해는 1.3. 그래서 30%나 40% 이상 더 가중치를 줍니다. 국어가 1이면 수학이 1.3, 1.4였던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정시에서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이과생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서강대학교의 경영경제학과에는 한 30-40%가 고교 때 이과인 애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거는 그 전망은 경향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이과생들이 수학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험을 딱 봤는데 그냥 공대를 갈 건데 뭐 경희대나 뭐 외대다 뭐 이렇게 갈 수 있고 문과로 가면 서강대 경영을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서강 경영을 쓰지 않겠습니까? 뭐 중앙대 공대 갈래? 서강대 경영을 갈래? 그래도 약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하여튼 그 이과생이 문과 대학으로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은데 이제 그것도 대학 나름입니다. 그 가령 한양대 같이 한양대처럼 공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아마 한양대 경영으로 갔다가 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해서 이제 공대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좀 유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서강대 밑으로는 사실은 이과 쪽 가는 게 취업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게 뭐 문과 쪽으로 갈 만한 대학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양대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과생이 유입되기 좋은 학교가 아닌가. 왜냐하면 공대가 많이 잘 발달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성균관대학교 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또 교과 전형이 생겼죠. 근데 마찬가지로 거의 10% 인원이 성균관대는 300명대가 되죠. 성대는 이제 4,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니까 10%가 한 360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데 성대는 수능 최저를 안 바꿨습니다. 왜 안 바꿨냐면 이 최저가 이렇게 착해요. 영어 3등급에 나머지 두 개 합이 5등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3합 몇이에요? 3합 8이잖아요. 8. 3합 8. 이거면 뭐 건동홍숙 이하의 수능 최저인데 이거보다 더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열 모집은 300명 이상 줄였습니다. 655명에서 330명. 계모입니다. 줄이면 320명 줄. 이건 이제 학종이니까 수능 최저 없습니다. 학과 모집은 200명을 줄였죠. 915명에서 729명으로 200명 감소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둘 다 면접이 거의 없는데 요 전형에서 의예학부랑 사범대 교육학과들,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만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납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면접이 없으니까. 면접이 없으니 수시 그냥 붙으면 학생부로 붙으면 그냥 최종 합격이 되니까 수시에 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학교들입니다. 논술도 줄였습니다. 논술도 500명대에서 300명대로 한 200명 이렇게 줄였고 요게 생겼으니까 수시에서 생긴 대신에 이렇게 줄은 인원 쳐서 정시는 거의 한 300명이 늘었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대학교하고 성균관대 여러모로 좀 닮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요겁니다. 과거에는 논술 전형에 있어서 그 성균관대가 내신의 반영이 가장 적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아무리 나빠도 6등급도 합격을 했던 게 여기 보시면 2021학년도 보시면요. 1등급, 내신 1등급인 학생의 점수가 30점이잖아요. 근데 6등급인 학생의 내신 환산 점수가 29점으로 불과 1점밖에 안 깎여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뭐 정말 6등급이어도 논술만 잘하면 최저만 맞추면 합격을 하는 거였죠. 근데 올해는 지금 보시면 1등급은 40점이잖아요. 40점 화면에 나가죠? 네, 이 부분 40점인데 그 6등급은 30점으로 10점이나 깎습니다. 10점이나 깎으니까 내신의 변별력이 좀 커졌다. 네, 그래서 차라리 내신이 좀 나쁘면 서강대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2합 4입니다. 논술에서의 수능 최저는 그러니까 이 고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다릅니다. 성균관대학교에는 이제 글로벌 과가 붙은 학과들이 많죠.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가 있고 또 이과 쪽에도 공대에도 글바메라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교과들의 수능 최저가 다릅니다. 글로벌자가 붙은 학과들은 2합 3이니까 더 높죠. 2합 4보다 더 높습니다. 약학, 반도체 시스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면은 수학하고 과학이 3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1, 나머지가 2여야 되죠. 1, 2여야 3을 맞추니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영어는 2여야 된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한양대 보겠습니다. 한양대. 한양대 보겠습니다. 한양대는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착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자소서도 없죠. 전형 중에 원래 없었습니다. 자소서가 원래 없는 학교였습니다. 수능 최저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이미 서울대가 쓰고 있으니까 한양대학교는 직윤 발입니다. 이게 교과 전형인데 인원도 크게 변함이 없고 과거에도 이제 교과 전형, 교과 100으로만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는 교과 전형으로 해서 거의 합격대가 거의 1에 가까운 1.0 몇이 붙고 그랬었죠. 그래서 소폭 확대인데 290명에서 330명이 됐고요. 재학생 기준 11% 그러니까 내신 2등급까지가 가능하다인데 2등급까지가 가능하다인데 한양대를 어떻게 2등급이 갑니까? 못 가죠. 이거는 그냥 지원 자격일 뿐입니다. 지원 자격일 뿐입니다. 종합에서도 300명가량 줄였습니다. 200명이죠. 200명 줄였어요. 1000명대에서 835명으로 줄였고 논술 전형도 100명 이상 줄였습니다. 100명, 200명 줄였고 그 인원만큼 정시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는 과거부터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고 이러니까 종합전형에 어떤 학교가 붙었나 한양대는 일반고를 사랑하는가 특목고를 사랑하는가 얘기가 많습니다. 따져봐야죠. 확인해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서강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수신고를 2개년도씩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맨 위는 총 입학생 수 대비 일반고의 인원과 비율, 과학고의 인원과 비율, 외고 국제고의 인원과 비율, 또 자사고들 따져봤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은 2,000명이 안 되는 1,800, 1,900 정도 인원이고요. 일반고가 절반이 넘습니다. 52.4%, 50%가 넘고요. 과학고는 2%, 3% 정도 됩니다. 외고 국제고는 보시면 196명이니까 전체 인원은 성균관대학교 391명, 한양대학교 250명보다 적지만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학생 수가 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10%, 작년 이제 11.5%였죠. 자사고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자사고 비율도 22%, 400명이 넘죠. 415명, 400명, 20%가 넘고 외고 국제고 비율도 10%가 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4,000명대 학교입니다. 4,000명대 학교. 큰 학교죠.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 다 합친 인원입니다. 일반고 비율은 비율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인원은 많은 거지만 이게 53%, 서강대 51%.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의 인원은 다르지만 비율은 52에서 53% 선으로 비슷비슷하구나. 조금 한양대가 일반고 비율이 높구나. 아무래도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는 대학이라는 점, 이런 점이 일반고가 더 많이 쓰겠죠. 특목 자사고들은 조금 좀 불안할 거예요. 자기들의 장점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자소서인데 그게 없는 학교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반고가 더 많이 쓸 테고 더 많이 쓰면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하면 합격자도 그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예. 우리가 쓰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게 인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게 결과가 돼서 다시 그것이 원인이 되고요. 그게 결과가 되고 다시 원인이 되는 원인과 결과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봅니다. 외고 국제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보시면 이제 한양대 인원 250명, 203명. 그러니까 역시 비율로 따지면 여기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비율보다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아니라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깨끗하게 제가 지워서 다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서강대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서강대가 조금 더 문과가 강한 대학교니까 아무래도 외고 국제고에 조금 더 친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인원이 성균관대나 한양대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건 인원 전체 인원을 보시면 안 되고 비율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학교, 우리 외고는 서강대가 잘 안 뽑아줘. 그런 게 아닙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학보다 더 높은데 성황대학교 자체 인원이 적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비율은 한양대가 제일 낮잖아요. 제일 서성한 중에 외고국제 비율이 제일 낮은 학교가 한양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율까지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G7의 끝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중앙대가 아니라 이화여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대 나오면 여성으로서 이제 40년이 편하다 뭐 하는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대는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 이제 이대를 꼽았습니다. 이대가 이 G7 대학 중에서 변화가 가장 없는 그러니까 지조 있고 일관성 있는 대학입니다. 거의 인원 변화도 크지 않고요. 네, 인원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정시 인원 변화도 크지 않고 수시 각 전형별 인원 변환이 거의 없습니다. 고교 추천도 과거부터 있었던 그대로 요거는 이제 자소서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고 미래 이제는 있고요. 370명에서 400명이니까 인원 변화도 거의 변화가 없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 5명 지원해서 여학생 수 5% 이내 최대 10명 지원. 이것도 뭐 사실 지원을 10명이 한다고 10명이 붙는 건 아니니까. 네.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미래인재 전형은 네. 네, 여기 면접이 없고요. 세계합 최저가 있습니다. 세계합이 6입니다. 세계합 6. 이건 변화가 없고요. 코로나 변동이 없는 학교. 아까 말씀한 대학교. 네,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그렇죠. 이 의예과나 약학, 스크랜트는 이제 4, 5로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논술에서만 좀 줄였습니다. 150명을 줄였고 최저 기준은 세계합 6. 코로나 변동 없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학, 과학, 국제학 특기자 전형 인원도 거의 변화가 없죠. 뭐 한 10명 정도 줄은 거니까 큰 변화가 없습니다. 11명 감소한 걸로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시 모집군 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그 작년도 합격 사례를 준비했으나 아까 이제 방송 사고 비슷하게 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 입시를 아까 제가 지금 7개 대학 이상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그 교육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아도 대학이 요강을 바꾸니까 매년 이렇게 입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작년에는 맞았는데 올해 틀리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작년 합격 사례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굳이 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더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수시 지원 시뮬레이션 이게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테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6평을 보고 아직 6평 성적표가 안 나와서 그렇게 수시 상담을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일부 사례만 케이스별로 한 3가지 좀 서로 다른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고 남학생입니다. 다음에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수시 준비를 많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수능에 집중하겠다. 이거 굉장히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말 수시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끝까지 수시 준비를 하면서도 수능을 끝까지 잡고 있는 애가 수시에서도 잘 합격합니다. 성공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수시에 어떻게든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수능도 망치고 3학년 1학기 내신도 잘 못 챙기고 논술 준비나 면접 준비에 너무 많은 준비를 하다가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자세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경우인데 지금 이 친구는 내신이 1.6 약간 애매하죠. 전교 3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서울대 직윤을 못 받아요. 전교 1, 2등한테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길 못 받고. 그래도 일단 내신이 이렇고 전교 3등이니까 학생부의 비교과는 괜찮은 편입니다. 교과가 저 정도 되고 비교과의 수준과 분량, 양과 질입니다. 이건 상다로 괜찮은 편입니다. 높고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상경 쪽에 활동을 많이 했고요. 영어 교내상이 이렇게 있다. 6월은 봤는데 국어 2, 수학 2, 영어가 2가 떴는데 이게 아깝게 그러니까 이거는 1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탐구는 지금 2, 3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는 못 쓰니까 얘는 그리고 교과 전형 위주로 해야겠죠. 일반고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이제 이 친구 내신 가지고 연세대학교에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 쓰기에도 애매한 이유는 얘네 학교가 연세대학교를 잘 못 가요. 그것도 굉장히 전년도 우리 고등학교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이제 블라인드 전형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부분까지 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쓰기는 한번 쓰는데 제가 아까 이제 수시 지원 대학 리스트 할 때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도 넣기는 넣잖아요. 수시 지원이 6회인데 이 아래쪽은 현실적인 대학을 쓰더라도 위에 한두 개만큼은 소위 말해서 이제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을 쓰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쓰는데 대신에 하스를 쓰기로 한 겁니다. 하스가 그래도 얘가 영어 교내상도 있고 영어 쪽은 수능도 거의 1, 2등급을 항상 거의 모의평가에서 받고 이런 친구라서 준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또 면접도 하스는 수능 뒤입니다. UD는 수능 앞이지만 그 다음에 가서도 전공은 영어 수업을 하지만 전공 외 수업은 이제 우리말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UD 가는 UD보다는 하스가 그래도 영어에 대한 부담도 살짝 덜한 것도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일반고 출신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영어는 이제 1 찍어야겠죠. 찍고 2합, 2합이 5니까 연세대학교의 학종이 국제영어는 이어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얼추 충족을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는 수시 지원 준비를 덜 해서 수능에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겠다 하는 노선을 정한 겁니다. 왜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서울대는 못 받지만 고려대학교는 받을 수 있는데 자, 자소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할 게 없어요. 이거는 하고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도 수능 후입니다. 또. 네. 최저는 3합 5는 자, 영어 1 나오면 국어 2 뜨고 수학 2 떠도 3합 5 되죠. 네. 그 다음에 하구는 4합 7로 조금 높으나 어쨌든 그것도 얘가 수시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수능 준비를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이것도 맞출 수 있지 않냐. 그럴 경우엔 내신 1.6이면 그래도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해볼 수 있지 않냐. 충분히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가 얘네 학교, 얘네 고등학교가 위치적으로 이 서강대학교를 좀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전교 한 3등, 5등권 애들은 그래도 서강대학교에 붙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서강대학교를 2개를 씁니다. 이걸 이제 얘는 안전권으로 보는 거예요. 안전권으로 보고 요 3개를 소신 지원을 하는 거죠. 소신 3개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어느 정도 잡히는데 위에를 너무 약하게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전략 하에 쓰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6평 성적이지만 사실 사람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9월에 얘가 성적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3학년 1학기 내신을 또 더 떨어졌어.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있으니까 이렇게 스페어 타입 준비하듯이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외국어대학교의 경영계열로, 얘가 이제 활동이 뭡니까? 상경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이제 이렇게 지금 6월 아닙니까? 6월, 7월, 8월까지는 여유있게 8개, 더 밑으로 9개, 10개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다가 6평도 보고 9평까지 보고 3학년 1학기 내신 픽스 되는 거, 그래서 최종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6개를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예시로 제가 한 명을 보여드렸고, 다음은 그 특목고 여학생입니다. 특목고 여학생, 외고 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은 당연히 문과죠. 외고니까. 그 다음에 학종형입니다. 왜냐하면 외고에서 내신이 2.2,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비외고는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좋은 내신입니다. 외고에서 2점대 초반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학생부 비효과도 수준도 높고 분량도 많다, 어느 정도 된다, 이거예요. 전공 적합성을 보면 이 친구는 활동은 심리 쪽,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야죠. 심리학과, 미디어 이런 쪽이죠. 국제, 당연히 이제 외고니까 활동은 이런 쪽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내상은 독서 쪽으로도 몇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수능 성적이 국어 1뜨고 수학은 2 떴습니다. 수학은 2학년 때까지도 거의 2를 나오고, 이제 이거 유지해야죠. 영어 2를 뜨고 탐구도 괜찮네요. 1, 2등급이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능도 예상되는 수능 모평 성적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일단 이 학교에서 2점대 초반이면 서울대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과가 문제예요. 과는 어떻게 쓰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는 이제 심리학과는 자신이 없겠죠. 심리학과는 너무 센 학과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에서 아시아 언어 문명학과라는 이제 서남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인문 계열의 학과입니다. 외고니까 외고를 다니기만 해도 문과하고는 그냥 전공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약간 더 과를 내릴까도 검토 중에 있는 과가 이제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인데, 종교학과야말로 인문학의 정수죠. 신학, 종교학 이런 게 정수니까 이 과도 생각할 수 있고, 자소서만 어떻게 만드냐. 올해는 또 자소서 문항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면접은 이제 수능 후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내신이 괜찮고 외고니까 이 친구는 그 일반 활동 우수자전, 연대를 2개 카드를 쓰는 겁니다. 연대 카드를 2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심리학과가 이제 활동 우수자 전형에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생활과학대라고 그러죠.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간신유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간호, 신학, 그러니까 UIC, 다음에 생활과학대를 조금 낮은 학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인원이 이 심리학과보다는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2개를 쓰는 걸로. 그 다음에 UD 쓰고요. UD는 면접이 수능 전이죠. UD는 수능 전, 이게 특기자라서 그렇고, 하스는 수능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 고려대학교부터는 원하는 과를 씁니다. 이제 하고 계열적 합평 이 2개를 다 쓰는데,
수능 최저도 물론 뭐 큰 변화만 없다면 맞출 수가 있고요. 계적으로 심리학과 인원이 적더라도 이제 아래쪽에서는 센 과, 더 원하는 과를 쓰고요. 네, 예,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밑으로 6, 7, 8, 9를 놓고 지금 이 친구한테는 요 4개 대학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 4개 대학 중에 골라야 되는데 고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얘가 이 학교에서 내신 2초반에 비교과도 인호 정도 되고 뭐 6평 성적도 썩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 성대나 서강대의 종합전형을 쓰게 되면 면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위에 다 떨어지면 뭐 그럴 수가 있죠. 정말 재수가 없고 뭐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균관대나 서강대학교에 붙어야 되니 이런 경우에 이 친구가 생각하고 온 게 논술입니다. 논술. 그러니까 사실 논술을 잘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많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논술은 수능 이후란 말이에요. 수능 이후. 네, 수능 이후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도 성대, 서강대 이상의 수능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안 가면 되죠. 논술을 안 보러 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서강대, 성균관대의 종합전형에 지금 제가 여기 한 계열 모집, 뭐 학과 모집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거에 만약에 면접이 수능 뒤라면 마찬가지로 수능 보고 나서 갈지 말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 이렇게 논술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9번까지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상황 봐서 6평, 9평 내신 종합해서 보가지고 선택을 마지막 하나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넉넉하게 대학 라인업을 뽑아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케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사고구 이과입니다. 문과가 아니라 이과의 남학생입니다. 그리고 얘는 딱 한눈에 보셔도 내신이 썩 좋지가 않죠. 3중반대입니다. 3중반대고 그래도 이제 자사고라서 뭐 학생부의 비교과는 썩 괜찮은 편이고 수학과학 쪽이 강해요. 수학과학 쪽이 활동도 많고 토론도 뭐 교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6평 성적을 보면 수학을 일찍었어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이게 국어하고 영어가 약하네요. 영어 3 찍으면 좀 이건 심각한 건데 영어 2로 만들어야겠죠. 어떻게든. 네, 1이나 2로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탐구도 좋습니다. 과탐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니까 얘는 논술 가능성이 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6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4개 이상을 논술로 생각하고 있고 고려대학교만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4합8 있고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만 이제 쓰는데 학종으로 쓰는데 요거는 부담이 없어요. 학생부만 들어가고 자소서를 안 써도 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어차피 수학과 활동은 나름 했고 내신은 3.5등급으로 좋지는 않지만 자사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지금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는 인원이 제일 수학과 다 전기전자입니다.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뭐 서강대를 가령 뭐 서강대도 전자로 두 전형을 같은 과를 쓰게 되면 이제 일부 사정관 중에는 이 친구가 우리 대학의 다른 전형에도 같은 과를 썼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사정관일 때는 그런 걸 확인을 하곤 했는데 그만큼 뭐 전공에 대한 로열티가 확실한 경우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논술 쪽에 강점이 있고 나중에 얘가 뭐 영어만 한 1, 2가 나오면 국어가 2, 3이 떠도 수학과 과학이 좋으면 이과에서는 중경외시급 이상의 대학을 갈 수가 있으니 수시 지원은 논술 위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다 논술이 연세대학교를 빼면 다 수능 뒤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이요. 논술이 수능 뒤고 면접은 뭐 고려대 학종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뭐 사실 1단계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알 수는 없죠. 네, 알 수는 없어서 소신 지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부담을 좀 더 줄이면서 정시와 수능과 논술에 집중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뭐 논술 일정이 중복될 수도 있으니 한두 개 대학 정도 추가로 논술 대학을 고려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저희 학원에서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세부 상담 일정을 조율하실 수가 있고 지금 채팅창에 올리신 질문 하나만 제가 답변을 하자면 네,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으니 지원자 내신대가 더 올라갈까요? 이 고대 계열 적합형은 작년에도 수능 최저가 없었고 이름만 사실은 학종이지 분류만 학종이지 작년에 이제 특기자하고 거의 진배 없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지원자도 많고요. 올해는 사실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내신대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KNS 입시 잉글리시 카페에 제가 하이라이트 뷰로 좀 정리해서 앞서 보신 수시 배치표나 정시 배치표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